자,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포인트 3에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그대로 펼쳐놓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핵심적인 내용은, 잠깐 요약 정리를 좀 하고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보시죠. 자,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단위로 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있게 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도시군 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다고. 자, 그때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 됩니까? 금방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고.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할 텐데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여기를 보시고요. 여기 딱 집중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돼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시라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거죠. 도시나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리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부문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는 서울시 인구계획, 주택계획, 토지용계획, 복지계획, 환경계획, 교육계획 등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계획이죠. 그래서 종합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공간구조를 계획한다는 것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공간구조를 계획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계획을 해요. 보십시오. 이게 공간구조죠. 이 서울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공간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주거공간으로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면 여기는 나중에 도시군 관리구로 무엇을 지정합니까? 주거지를 지정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 건설 공간으로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녹지 보존을 위한 도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녹지지역이 지정되어 있죠. 세 가지 녹지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지로 지정이 되겠지 뭐. 물어볼게요. 그때 서울시 녹지지역 중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어. 무슨 녹지죠? 생산 녹지. 그렇게 나와야 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업무 용도의 빌딩, 여기는 주거 공간, 여기는 업무 용도의 빌딩을 건설하겠다. 업무 공간이죠.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 기능을 담당할 도시 공간을 이쪽에 배치하겠다. 여기는 교육과 교육, 여기는 문화, 스포츠 위주의 도시 공간을 채워가겠다. 이게 공간구조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강남역 사거리 주변 지역은 업무 중심의 도시 공간으로 공간구조가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옛날에 계획된 지역이라는 거지.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단위로 공간구조를 계획하고 그 도시와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중요한 거죠. 시험을 칠 때 이 중요하더라고요. 수립권자. 그럼 여러분은 봐요. 지금 수립권자 적으면은 막 이제 외웠는지 지금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외워야 될 게 800여개가 훨씬 넘죠.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잘 듣고 외우지도 말고 시험 칠 때까지 잊어버리지도 마세요. 제일 어렵죠. 외우지도 않고 시험 칠 때까지 잊어버리지도 않고. 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 맞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단을 수립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걸 누가 수립합니까? 해당 도시를 관할하는 시장들이 수립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군은 관할구역 단위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될 거 아니에요. 누가 수립하죠? 군수가 수립할 거 아닙니까? 외울 게 아니잖아. 외울 게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죠?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지 않느냐는 얘기죠. 불러주십시오.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제주도는 행정구역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지만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주도 전부가 하나의 행정도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정은 누가 수립하죠? 시장. 군직은 누가 수립하죠? 군소. 외울 일이 아니잖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틀릴 수 있냐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까지는 아까 배웠잖아.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잖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공기본계획은 지방자치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볼 때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스스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계획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청으로부터, 즉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도시공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그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옵니까? 없습니까? X. 승인 규정이 없다고. 누가 수립한 것만? 시장, 군수, 시장에서 수립한 도시공기본계획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아는 자가 오래 기억하는 거 맞잖아. 이해한 것이고, 이유가 뭐냐면요, 재정 자립도가 비교적 상당히 낮은 거야. 광역자치단체 비교할 때.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인데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재원 조달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은 허망하잖아. 그래서 이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공기본계획은 교부금, 재정 지원을 해줄 상급단체로부터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법을 만든 거라, 국회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수립한 도시공기본계획만 누가 승인하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공기본계획을 서울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를 정할 건데, 계획을 할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면 돼요? 하면 되죠. 누가 수립해야 됩니까? 서울시장만. 그래서 도시공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기본서에 유치하지만 only, 오직이라고 적어줍니다. 기억나시죠? 오직.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럼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수립이 가능했죠. 그러나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아, 예외가 없구나. 그 다음에 시 또는 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 또는 구는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생략 요건,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시 또는 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 또는 군은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광역자치단체는 수립을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기초자치단체만, 시군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나실 겁니다. 수도권 정비구역급상 수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명. 그러면은 인구 10만 명 이하니까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4만 명인 군은 도시공기본계획 수립합니까? 아니합니까? 아니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봐요.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시군이 수립하는 도시공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시군은 굳이 도시공기본계획 수립합니까? 아니합니까? 아니할 수 있다.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도시공기본계획, 시군이 수립하는 도시공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지금 들어보고 이게 낯설면은 요약집이나 기본서 펼쳐놓고 오후에 복습하면 되잖아.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이론 강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를 들으시는 분은 다양한 분인 거야. 그죠? 네, 11월 달부터 축 짜고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그죠? 5월 달부터 조금 하셔서 조금 바쁘신 분도 있고, 똑같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프로는 지금부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방황했지만, 이제 방황 정리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거의 10월 초까지 앉아 계시면 다 붙어요. 80% 이상이. 진짜라니까.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있죠.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죠?
내용 6개가 있잖아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과 변경부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수험생이 다 알고 있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무엇을 정하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혹시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야,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제가 그 기본계획 내용 요약집이나 기본서에 보면은 기본서는 10개 이내로 정리해 놨고요. 요약집은 10개 이내고요. 기본서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제가 체크해 드립니다. 상징적으로 1번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다. 1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적 특성과, 지금 외우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내용을 한 계획이에요.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지역적 특성?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이걸 처음 보고 좀 적지 마. 나중에 요약집하고 기본서에 밑줄 다 꺼놓고 있으니까 적지 말고 자꾸 머리를 해요, 이제. 맞췄고, 네. 또 못 적게 하는 거 삐지면 안 되고, 네. 잘 삐져요. 네. 보시고. 지역적 특성.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넣으라고 이제. 머릿속에 넣고, 넣은 것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책 찾고 이렇게 적고 하지 말고. 기본서에 가면 난리도 아니다. 밑줄 긋고 별표돼 있고. 네. 자, 지역적 특성. 이런 얘기죠. 이야기를 들으면 지역적 특성이 뭐냐면은,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적 특성이 우주항공산업의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있는 도시 맞죠?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 건설 단계에서부터 이 도시는 장기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세종시 기본계획으로 계획을 해둔 도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지역적 특성입니다.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는 지역적 특성이 교육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까? 군사도시입니까? 군사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지역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어떤 군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도시나 군이 수립하는 그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보면 되지 뭐. 그러면 서울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상징지역 이런 것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잊어버린 거 오후에 복습할 때 기본서 딱 펼치면 한 4개 정도 밑줄 긋었다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 되는 거잖아. 너무 많이 하면 또 김 빠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른 또 테마를 챙겨볼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십시오. 65페이지 13번 문제를 준비합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정확합니까? 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관계에서 무엇이 상위계획입니까?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상위계획은 하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맞죠? 네. 3번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도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없다. 틀렸잖아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여 인접한 시장구사와 협의한다면은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는 게 원칙이고 경기도 광명시는 경기도 광명시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는 게 원칙이지만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접한 광명시 지역 여건상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광명시장과 협의하면 인접한 광명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4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밑줄 긋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상까지 줄 긋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오, 믿겠습니까? 오, 밑에 적으십시오.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이것은 아까 여러분이 잠시 좀 잊어버리고 있었잖아. 그죠? 그럼 오해 복습할 때 그냥 넘어가실랍니까? 이걸 챙겨줘야 됩니까? 다시 찾아서 복습하고 암기 좀 살짝 하고 가야죠. 그래서 내용,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고,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 복습했으면 좋겠다라고 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확인할 것.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어 없어?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지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확인하죠?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15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번은 자동으로 가다가 설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15번 오세요.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맞죠? 틀렸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도시의 관할 시장, 군 관할 구역에 군수만 수립해야 되잖아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오직 시의 시장, 군 관할구의 군수에 하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죠.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까지는 기초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잖아.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대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3번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관할 도지사 승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4번 수도권 정비교육법상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수도권 정비교육법상 수도권에 속하고가 아니고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느냐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생략될 수 있죠. 5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 줄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여기까지 줄 거세요. 수립 기준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수립 기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기준은 시구마다 달라야 됩니까? 전국이 공통적이 됩니까? 전국이 공통적이 되죠. 아니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목별 30점 이하 가락 없이 평균 50점 이상이 합격한대요. 그럼 우리 주소 옮겨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도 시군마다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은 공통적으로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 주소 옮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수립 기준 진짜 많이 나와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준, 안전진단 실시 기준 등등 기준은 90% 이상이 누가 정하죠? 국장,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기준은 국장. 공식처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이런 것이 약간 스킬, 좀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준은 국장, 기준은 국장, 기준은 국장. 그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도 시험지 받으면 생각이 안 나고 시험 치고 나오면 또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죠. 때가 늦잖아, 그죠? 네, 곤란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 시험장에도 생각이 안 났는데 시험장 밖에 나와서 채점할 때 정답이 생각나는 게 4-5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실력 발휘만 잘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런 받을 점수에다가 3개, 4개만 더해주면 다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느냐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야 되겠죠. 16번 같이 볼까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번에 5번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오, 믿겠습니까? X.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죠?
도기도장, 도기도장 아니지 않는다. 공식처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는, 네, 잠깐만 거기 듭니다. 네, 거기 드시고 여기를 보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3단계,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제일 먼저 무슨 단계를 거쳐야 되죠? 기초조사 같이 외워요. 지금 기억이 안 나신 분 외우십시오.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를 하게 되죠. 두 번째 뭐죠? 그렇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해당 지방의회로부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죠. 기초조사,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준용된다. 옮겼습니까? 오. 그래서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조사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지금 외우는 게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무엇이 포함되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책 찾지 마세요. 문제집에 다 있어. 문제 다 넣어놨으니까 안 적어도 되고 머리로 찾으라니까, 머리로. 그래, 문제집만 올렸으면 좋겠어. 네,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문제집만 따라오기도 바쁘다니까. 자꾸 요약집 펼쳐놓고 기본서 펼쳐놓고 하지 말고 여기 딱 보시고요. 외워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의 원상이 포함돼야 돼. 단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 5년 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 평가를 했거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어떻게 되죠? 준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됐는데 저럼요.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맞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수립과 변경이 확정이 되는 거야.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수립이 확정되는 거야.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확정합니까?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확정하는 거야. 누가 수립한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수립이 확정되는 거야.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수립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오, 그렇게 되는 거야.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이 확정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립한 것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승인을 받잖아. 그럼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되잖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하기 전 관계행정위원장 등과 협의하고, 그리고 도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가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겠죠. 도지사가 관할 시장구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수립과 그리고 수립 확정 그리고 승인 절차, 확정 및 승인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봅니다. 오세요. 16번. 국도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에 관련된, 그러면 수립과 승인 절차할 때 수립이 딱 나오면은 세 가지죠. 수립 절차가 뭐죠? 기초조사,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머리에 떠올라야 되고요. 승인 절차는 뭐죠? 협의 및 심의가 떠올라야 돼요. 제목을 읽을 때 벌써 떠올라야 되죠. 아, 기초조사, 주민의견 공청회 등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구나. 딱 이렇게 상상하셔야 되는 거죠. 1번 같이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틀렸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도 준용되고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그대로 준용되잖아. 이게 답이죠?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2번 같이 볼까요? 시도지사, 시장고사는 기초수사내용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출것죠. 토지 적성평가, 재적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아까 필기하고 싶어 하시대. 여기 있잖아요. 도시군 기본교육 수립할 때 기초수사에 두 가지가 포함되니까 무엇이 포함되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포함되죠. 여러분 호흡을 맞춰주니까 너무 수업하기 좋잖아요. 그죠? 같이 다 외우잖아.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3번 기본계획 위반 1,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 1로부터 5년 전 이내에 이미 토지적성평가를 했다면 토지적성평가를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지. 2번이 원칙인데 3번이 예외 아닙니까? 2번, 3번 앞으로 묶어두면 되죠. 한 세트니까.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의회,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까? 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동그라미.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수립이 되잖아요.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여기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 맞죠? 승인 받습니까?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확정합니까?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관계행정위원회가 협의가 필요하죠? 협의 동그라미. 그리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원에 무엇이 필요하죠? 심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야 수립이 확정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수립하려면 협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죠.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67페이지 04번 그대로 펼쳐놓고 또 네, 도시군관리계획 약간 또 핵심적인 테마는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에 네, 다시 접근할지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67페이지 펼쳐놓고 네, 거기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템포를 또 호흡 조절을 해야죠. 계속 쭉쭉 나오면 더 힘들어요. 네. 문제하고 요약 정리가 적절하게 네, 딱 배합되는 것 같죠? 네. 여기를 잠깐 볼까요? 이제 앞에 보시고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주에는 문제집만 가져오시면 되겠죠. 문제집도 사실 요약 정리가 들어가 있어 무거워요. 그래서 힘들게 문제집의 기본세 요약집 다 들고 힘들게 지하철 타지 마시고 네. 문제집만 들고 오세요. 알겠죠? 책상 위에 다 차려놓고 다 먹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항상 몸이 가벼워야 돼요. 공인의 중에서 시험은 최소 40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몇 점이 되죠? 60점. 한 과목 80점이면 한 과목은 40점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 60점 맞을 필요도 없는 거야. 한 과목 망치면 한 과목 잘 봐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많은 자료를 필요하잖아요. 정말로 공법은 300문제 정도 중복되지 않은 문제 300문제 풀면은 그만 반복하면 끝입니다. 그게 비법인 것 같아요. 근데 수험시간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더 좋은 자료를 끊임없이 구하다 보니까 본 것도 없고 안 본 것도 없고 나중엔 자료만 나중에 시험 치고 한 번 버릴 때 공법 자료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험시간 자료가 좋아하니까 끊임없이 자료는 제공하거든요. 안 들으면 싫어하니까 끊임없이 준다고. 그게 이제 달콤한 유혹에 이제 그 때문에 너무 많이 자료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막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동맥경화도 뭐 혈액순환도 안 되고 비만에 당뇨에 뭐 다 오는 거야. 맞잖아요. 저처럼 마르는 게 좋죠. 자 보시고 도시군 기본계획 했구나. 도시군 관리계획 봐주세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둘 모두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수립 단위가 이것은 뭐죠? 광역계획권 단위고 이것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되는 것만 구별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재과 군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6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 두 번째가 뭐죠? 용도구역. 이런 것도 쉬운 것 같지만 한 번씩 해줘야 돼, 이걸.
너무 안 하면 낯설어요, 또. 맞죠? 그래서 이를 계획하는 거예요. 책상 앉아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뭐 하죠?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 그 다음에 뭐죠? 정비. 그 다음에 개량.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등 아닙니까?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공원, 종합운동장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설치가 고시 되면은 그때부터 무엇이 되죠? 명칭이 도시군 계획시설. 아까 용어 정해서 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거든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기 도로가 있었는데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해서 고시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된 이 토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된 이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하죠.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의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자, 이렇게 개발의 허가를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제일 먼저 몇 년 배웠습니까? 2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다면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고요.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도 몇 년? 10년.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뭐 할 수 있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면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한 결정 고시의 효력은 실효된다. 이렇게 쭉 연결됐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중환경정비법상 무엇을 결정하죠? 정비 사업을 결정합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의 공통점은 전부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 사업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무슨 사업이라고 봅니까?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죠. 왜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법상 몇 가지만 존재하죠? 세 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기출문제였습니다. 5번이 뭐죠?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중 한 개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중 한 개잖아.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의 차이가 뭐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계획이지만 그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구역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합니다. 생산관리 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오면 겠습니까? 오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여기 있잖아. 용도지구의 지정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오는 거죠. 약간 응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생산관리지구의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거죠. 용도지구의 지정을 말한 건데 이거 수시간 낚여버리잖아. 작년에 그런 유행이 나왔거든요. 다시 할게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오면 되겠습니까? 오잖아.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오면 되겠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OX?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 틀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서울시 관할구에서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하천 정비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OX?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O가 아니고 O.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기반시설 정비 맞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하천 정비는 기반시설 정비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은 행정청만 위반권이 있어. 우리 주민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이니까 위반권이 있습니까? 위반권자에게 제한합니까? 제한. 주민은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거든. 여기서 세 가지를 찾아주세요. 무엇을 제한할 수 있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하나.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또 하나가 여기 용도지구 중에서 무슨 용도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정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죠. 책 찾지 마세요. 여기 넣으면 같이 외워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잖아. 근데요, 잠깐 여기다가 기반시설 중에서 여기다가 공원을 설치해 주십시오. 여기다가 공원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해 주십시오라고 서울시정에 제안한다고.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결사반대하면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를 주민 제한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지정 대상 토지 면적 얼마?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게 정년의 기출 문제라고. 기반시설 설치 제한은 대상 토지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 제한은 얼마?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주민 제한이 가능하잖아. 이런 식이죠. 자,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런 문제 67페이지 17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67페이지 17번 문제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해야 될 대상 맞죠?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전부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될 대상이죠. 2번 계획관리재개 관광휴양개발 징수의 지정 맞습니까? 여러분 관광휴양개발 징수 용도지구고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맞죠? 그러니까 수험생은 뭘 고민하죠? 계획관리재개 관광휴양개발 징수 지정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낚이는 거죠. 담내로시고 연습이 필요한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맞습니까? 맞죠. 왜요?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 그럼 정비 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대상 맞잖아요. 4번 개발이 완료된 상업지역의 개발밀도 관리구의 지정 맞습니까? 네, 개발밀도 관리구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구가 결정해야 될 개발밀도 관리구는 용도구역이 아니잖아요. 용도구역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계획관리지역 안에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구역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4번인데 저 잠깐 보실래요? 여기요. 여기 집중.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을 여기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눈을 보고 뭐가 있죠?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버처준구역, 수단조언보호구역, 그리고 하나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5개뿐이죠. 그러면은 투기 과열지구 이런 것은 지구라는 글자가 들어갔지만 용도지구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될 지역은 들어갔지만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될 용도지역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문제 넘어갔습니다.
68페이지 19번. 68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68페이지 19번. 국토교육급성 도시공관리계획 입안 제안. 입안 제안. 제안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안의 주체는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비행정. 비행정청은 입안권이었거든. 그래서 입안권적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이해관계자도 제안자가 될 수 있죠.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주민 제안 대상이 맞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1번은 O가 되구나.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은 주민 제안 대상이죠. 아까 주민 제안 대상이 3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또 하나가 뭐죠?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또 하나는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2번.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는 자는 그 제안으로부터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맞습니까? 네.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3번.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후 내에서 통보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2번이 원칙, 3번은 예외로 가능하죠? 네. 4번. 제안된 것을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4번이 정답이에요. 제안된 것을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읽을 때 자문을 거칠 수 있다가 안 떠오르신 분은 또 나오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틀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고요. 가끔 와서 주의하고 살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해요. 아니, 제안된 것을 입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본래 심의기구잖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그걸 의심하냐고. 구구조로 완벽한데. 제안을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가 아니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여러분, 자문이라는 것은 필요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니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틀리신 분은 가끔 와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해요. 그리고 5번.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지금도 줄 거죠. 제안된 도시공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줄 거죠. 제안된 도시공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손떼고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 잠깐 봐주실래요? 여기 봐주십시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죠. 그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OX? X죠. 기반시설 설치를 제안했다고 해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그 제안된 것을 입안 및 결정하는 데 든 비용이에요. 여기도 엄청 낚이거든. 그래서 아까 밑줄 거 드린 거라고. 제안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지. 기반시설 설치를 제안했다고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한강대교는 기반시설 맞죠? 그러면은 서울 강남 쪽하고 강북 일정한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한강대교 건설을 서울시청이 제안했어. 그 설치 비용이 1,500억 들어. 그 제안자에게 서울시장은 협의해서 한강대교 설치 비용 1,500억 원에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안하실랍니까? 그냥 마실랍니까? 말죠. 왜 제안합니까? 일부만 부담해도 5억 부담한다면은 그죠? 기존에 설치된 한강대교 이용하는 게 낫죠. 그 부분도 쏘가요. 그래서 4번, 5번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 1번부터 3번까지는 보편적인 내용이고 4번, 5번은 참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알고도 시험 치고 나면은 그때 생각나는 거.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표시해 두십시오. 다음 20번 오십시오. 20번 문제를 하기 전에요. 잠깐만요. 아까 용도지구 가운데서 산업유통개발 증주 지정을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죠.
이 규정은 신설됐어요. 작년, 재작년에. 얼마 안 된 거죠. 옛날에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량과 지구단위 교육의 지정만 주민 제한 대상이었거든. 작년, 재작년에 법 개정으로 산업유통개발 증주 지정이 제한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산업유통개발 증주가 뭐죠? 할 말 있으세요? 산업유통개발 증주가 뭐냐고 손님이 물으면 할 말이 있냐고. 그렇죠.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입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 지정을 제한하려면 그 대상지가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담당할 입지 여건이 되는지 대상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을 법으로 정하게 된 거죠. 그 시행령이 작년에 나왔다고. 작년에 신설된 거죠.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갖춰야 될 법상 요건은 암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통째로 암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통째로 만든 게 20분 문제라고 해서 20분은 통째 암기가 필요해요. 단박에 암기하셔야 됩니까? 자주 보셔야 됩니까? 자주 보는 방법. 그러니까 마지막 총정리할 때 이런 건 다시 잊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이 볼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3분의 2 이상. 아까 기반시설 설치만 5분의 4죠?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 뭐 지구단위 구역구역이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은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2번부터 5번 묶어요. 2번부터 5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대상지 요건이에요. 대상지 요건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될 수 있는 대상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대상지 요건에서 암기가 필요해요. 앞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은 반드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중 한 개에 해당해야 돼요. 그리고 면적은 얼마? 지정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 미만이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모두의 지정은 가능하지만 그중 지정 면적 50% 이상이 어디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 절반 이상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2, 3, 4는 꼭 외우시고 5번은 좋은 내기 적어둔 거라고 그냥 읽어두시면 되지 뭐. 21번 기출 문제는 됐고요. 금방 다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22번 넘어갑니다. 22번. 도시군관리계획 입항권자. 도시군관리계획 입항권자. 22번 문제. 도시군관리계획 입항권자는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